안녕하십니까. 위닝연구소입니다. 투자의 성공은 누구나의 꿈이죠. 물려받지 않는 한 투자의 성공밖에 길이 없습니다. 박봉의 월급으로는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 더 나은 삶을 위해선 투자가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나 투자란 위험성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란 투자처가 있음에도 비트코인 시장 선물에 뛰어드는 것도 느린 투자처보다 좀 더 빠른 성공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에 뛰어든 실상은 어떤가요? 암호화폐로 자산 증식에 성공하는 비율이 투자자 대비 5%도 안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은 일반 현물과는 달리 위아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상승과 하락 두 방향 모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비트코인 선물에 뛰어든 초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히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은 채팅방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투자하면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은 공부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진입과 이탈의 포인트에 대한 기준 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입과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쌓아도 진입과 이탈의 시기를 잡지 못하면 실패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선물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강력한 도구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러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지표를 제공하는데요. 각 거래소마다 볼린저 밴드 설정법에 대한 게 틀리니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 지표에 대한 수학적 이해나 소식도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주어진 볼린저 밴드 지표에 대한 활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볼린저 밴드 30분 봉과 4시간 봉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제가 신호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신호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은 1시간 봉 매매가 좋습니다. 각 거래소마다 틀리지만 볼린저 밴드의 기본값은 볼린저 밴드를 설정 후 라인을 클릭해보면 수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데 다른 건 만지지 말고 길이 부분만 기본값 20에서 60으로 변경시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위의 커서로부터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 일부 투자자는 중단선 돌파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진입의 시점이 중단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 횡보 구간이 중단선 부근을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며칠 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채로 시간만 버리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어서 중단선 매매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단선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선은 분할 매도 혹은 완전 매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탈의 용도로는 훌륭합니다. 자, 그럼 진입의 시점을 볼린저 밴드로 가져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하단선을 기준으로 돌파되는 봉과 그 다음 라인을 걸쳐서 반대로 나오는 봉, 그곳을 1차 진입 시점으로 봅니다. 즉, 돌파된 다음에 턴어라운드 해서 돌아가는 봉 중에 상단선이나 하단선을 걸치게 되는 첫 번째 봉을 매매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물론 100%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1차 진입을 하고 자신들만의 보유한 손절 퍼센테이지를 잡습니다. 2차 진입은 불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물타기가 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들어간 시점에서 본인의 본절 퍼센테이지는 10%라고 가정하면 9% 정도의 2차 진입할 부분으로 보고 추세를 지켜보다가 2차 진입 후 다시 본인의 손절 퍼센테이지가 오면 손절의 기준점을 가진 채 지켜봐야 최고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그 상태에서 진행들은 역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내려오는 변동하는 부분은 진입하면 익절을 주는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뚫는 모양새가 뚫고 위나 아래에서 1봉 정도 더 올라서 놀고 있는 순간에는 바로 해당 포인트에서 진입했다 할지라도 손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즉 볼린저 밴드를 가까스로 다운 뒤 나온 다음 봉이 더 하락의 힘이 세며 상하단선을 뚫고 더 움직였던 종목은 추가 상승,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차트는 1시간 봉 차트이기 때문에 봉의 길이상 1시간 단위라 지겹긴 합니다만 그래도 익절을 하는 데는 지겨울 수가 없죠. 그럼 빠지는 포인트는 어디를 잡는 것이 최적이냐 생각해 볼 때입니다. 들어가는 포인트는 1시간 봉으로 잡는 걸 기준으로 보지만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30분 봉 기준으로 봅니다. 10분 봉 차트를 봐서 진입 시점에서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 중단선에 닿았을 때 무조건 50% 익절하는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스탑로스에 직접 금액을 넣어서 익절 로스를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에 있는 네모 지점에서 잡아 올라왔을 때 배율 50배로 해서 동그라미 부분이 익절 100%의 구간이라고 보면 50%가 되는 지점, 대충 절반이 되는 지점의 금액을 직접 스탑로스에 써 놓으면
슬라이더 바로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게 익절가 스탑로스로 걸리게 됩니다. 즉 절반은 최적의 시점에 팔았으니 떠나는 지점에서 본인의 익절 로스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추가 상승을 노리게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법도 한 번에 진입,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석적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분은 한 번 진입에 한 번에 다 빼는 방법을 쓰셔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야 물론 볼린저 밴드 상하단에 나오는 신호를 위주로 매매하지만 신호가 없으신 초보분들이나 유저분들은 이 방법으로 충분히 자산을 증식하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끔 제게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손절률은 어떻게 정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절가도 그냥 막무가내로 잡는 것보다 간단히 수학적인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일단 일주일 동안 거래를 매일 했다고 가정하고 일주일 동안 평균 익절률과 거래 횟수를 계산합니다. 첫째 날 5번을 거래하고 손절을 제외한 익절은 40%, 둘째 날 5번을 거래하고 손절을 제외한 익절은 30%. 이런 식으로 7일간의 거래를 모두 나열해서 합산해서 7일 동안이니 7로 나눕니다. 만약 평균을 냈더니 일주일 동안 일평균 5번을 거래했고 수익률이 30%로 나왔다면 평균 수익률 30%를 일평균 거래 5번으로 나누어 6%를 손절 퍼센테이지로 정합니다. 이를 관점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한 번을 거래하고 4번을 손절가 이탈했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30% 익절, 6%의 4번 손절이니 24%. 여기서 수수료를 포함하면 거진 본절이 됩니다. 즉, 한 번을 성공하고 4번을 실패했더라도 손해는 거진 안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4번을 성공하고 한 번을 실패했다면 30% 곱하기 4를 해서 120%의 수익이 나고 마이너스 6%의 한 번 손절이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11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번 들어가는 금액이 똑같아야 하며 매번 같은 배율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의 손절률이 지켜지게 됩니다. 또한 2배로 하던 125배로 하던 매번 거래할 시 같은 배율로만 진행한다면 배율을 무엇을 쓰느냐에 상관없이 해당 계산법은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계산한 퍼센테이지를 모아서 한 달 단위로 한 번 더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손절가를 잡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매주의 거래량을 합산한 것의 평균과 손절 평균을 다시 합산 평균해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본인의 손절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루하루 매매 일지를 적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는 이렇게 적고 계산하고 가늠하고 도입하면서 비로소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여러 기법들도 100% 맞는 것은 없습니다만 타인이 시청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올려놓는 기법들은 본인의 것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기준점을 잡아 연습할 때 비로소 평생을 가져갈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